너 신고를 하면은 너네만 감옥 간다. 그리고 너네만 필리핀으로 쫓겨날 거다. 나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아. 왜냐면 내 친척 중에는 경찰도 있고 판사도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만 안 좋게 될 거야. 그러니까 신고할 생각 하지 마. 근데 형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이번에 뭐 진행을 하시는 네. 소송 중에서 필리핀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공연 사기 사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 사건도 사실 일종의 인신매매인 거죠? 그렇죠. 인신매매죠. 필리핀에서 이제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여성분들 모으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또 있는 거죠. 소개업체들이 있어서 한국에 가면은 이제 노래 공연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있다라고 광고를 해서 이제 실제로 본인들이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악기를 한다던가 정말 노래를 부른다던가 하는 그 영상들을 찍어서 우리나라의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실제로 보내요. 막상 한국에 와보니까 그 A 업소로 가는 게 아니고 외딴 업소로 가는 거죠. 노래 공연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노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그 다음날부터 유사성행위 강요를 받았고 나는 이런 일 하러 온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완강히 거부를 했지만 이미 그 여성들은 뭐 여권이나 이런 것들 다 그 업주한테 맡긴 상태였기 때문에 어디를 갈 곳도 없었고 이제 그 업주의 폭행과 폭언이 시작이 된 거죠. 너 처녀냐? 너 처녀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 일 하기 싫으면 너 필리핀으로 돌아가. 뭐 이런 식으로 여성들을 계속 협박을 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신고도 못하고, 유사성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놓여졌던 것인데요. 계속 업주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던 거예요. 이제 너 신고를 하면은 너네만 감옥 간다. 그리고 너네만 필리핀으로 쫓겨날 거다. 나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아. 왜냐면 내 친척 중에는 경찰도 있고 판사도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만 안 좋게 될 거야. 그러니까 신고할 생각 하지 마. 라는 말을 거의 매일 뭐 세뇌가 되도록 들었었고, 그리고 경찰이 이제 급습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매주 월요일에는 또 모의 시뮬레이션을 이제 했다고 해요. 업주가 내가 경찰이라고 생각하고 말해봐봐. 여기서 무슨 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봐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노래 공연을 뭐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고요. 뭐 저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법 행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답변을 준비시켰던 거죠. 의사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는 경찰한테 신고할 생각은 아예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기를 때리는 사람한테 그 성추행을 당했었거든요, 여성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저 같아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성들이 결국에 나중에 뭐 강제퇴거 당하고 외국인 보호소에까지 구금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피해자가 아니고 성매매 처벌법의 피의자로 수사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강제퇴거 명령 그리고 또 구금시킨 상태에서 이후의 절차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피해자라는 점을 경찰도 수사를 하면서 알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왜 그런 식으로 네. 법이 적용이? 그거 저희가 그래서 항상 이제 문제를 삼는 점인데 출입국 관리소에서 강제퇴거 명령과 이제 보호 명령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성들 수사하다 보니까는 피해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거 내지 말아라는 의견을 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의견을 전혀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간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정 소송이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도 다퉜었는데 어떤 부분이 위법했냐면 사실 이게 처분이 내려오면은 이 처분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가 어떤 이유로 이런 처분을 받았는지 알아야지 이제 그 상대방의 방어권도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 고지를 반드시 해줘야 하는데 이 여성분들은 자기가 어떤 처분을 받는지, 왜 내가 왜 강제 퇴거 명령을 받는지, 왜 구금 당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뭐 너 이렇게 사인해. 너 그리고 며칠 뒤면은 필리핀 돌아갈 거야. 뭐 이런 얘기만 듣고서 그냥 사인하라는데 사인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그분들 찾아뵙고 나서야 사건이 지금 이렇게 흘러왔고 지금 어떤 상황 중에 본인들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이제 인지를 하게 됐던 거죠. 불가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점이 있어요. 이 여성들이 지금 구금돼 있다고 했잖아요.
구금이에요. 근데 이 구금되고 있는 그 법적 근거가 뭐냐면 출입국관리법 63조예요. 근데 63조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당장 출국시킬 수 없는 사람들을 출국할 수 있을 때까지만,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만 이제 보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그런 내용으로 하는 법인데요. 이 법의 목적성 한계는 뭐냐면은 강제퇴거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구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도 여하튼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고 당장 비행기 티켓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뭐 수사 이런 것도 걸려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구금을 시켜놨던 거죠. 한국인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구속 조사를 받으려면 영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구속된 것에 난 이의가 있다 하면 또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있는데, 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어차피 지금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돼 있으니까 경찰들이 와서 그냥 조사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 크게 다투는 점은 뭐였냐면은 이 여성들이 보호소 안에 있을 때 그 업주와 그리고 업주를 변호하는 변호사 2명이 와가지고 특별 면회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그 TV에서 보는 칸막이 두고 하는 거, 그거는 일반 면회예요. 일반 면회는 시간도 15분 아니면 2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특별 면회는 주로 변호인들이 가는 접견이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직원도 안에 없어요. 안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문을 잠그고 다 나가버리거든요, 직원들은. 외국인 보호규칙에는 그래서 이 특별 접견은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주체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 이제 보호되어 있는 사람의 변호사이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될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명백히 반대쪽에 있는 가해자 쪽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외국인 보호규칙에는 명백히 반하는 일이었죠. 그럼 법을 어긴 건데 네. 출입국 사무소가 뭐 배상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했나요? 그렇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금 국가배상 청구로 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 판사님이 이제 이런 특별 접견한 점, 그 업주랑 업주의 변호사가 특별 접견한 점이 왜 여성들한테 2차적인 가해가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들이 업소에 있을 때 이 업주한테 어떤 폭행 그리고 어떤 이제 폭언들을 들었는지, 어떻게 그런 유사성매매 행위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미 의사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매일 협박을 들어왔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판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누가 오는지도 일단 몰랐고 일단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중단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지 못했고, 왜냐면 한국말로만 변호사한테 전해주니까 그게 왜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이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위협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살아오시면서 위협을 안 당했어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누가 판사님을 감히 위협하겠어요. 업주는 처벌을 받은 건가요? 업주의 경우에는 여튼 그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있죠. 왜냐하면 여성들이 원래는 들어오는 E6-2 비자에 그 적법한 행위대로 하지 않았고 성매매 알선을 여튼 강요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매매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 이제 처벌이 됐었고, 두 번째는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두 사건이 병합이 되면서 2심에서 형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결국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는. 너무 미약하죠. 정말 너무 미약하고, 여성들이 당한 이런 정신적인 그래도 육체적인 피해에 비하면 너무 미약한 거고. 피해자분들은 아마 한국에 꿈을 가지고 오셨는데 진짜 씻을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를 입고 가시고, 가해자는 그냥 집행유예 받았고. 조금만 더 덧붙이면 이 여성분들 지금 힘든 게 뭐냐면은 이 강제퇴거 명령 취소 소송에서 이제 여튼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퇴거 명령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입니까? 15년부터 시작됐으니까 16, 17, 18, 19, 4년 넘게.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사실 저번 주 한 2주 됐나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전부 기각이 돼버린 거죠. 참 절망스럽더라고요. 왜냐면 판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갸우뚱 하시면서도 어떻게 변론 종결을 하셨어요. 사실은 종결을 하셨는데
다시 재개를 하신 거예요. 판결문 작성하실 때쯤에 보이셨던 것 같아요. 재개를 하고서 정말 저희 원고 측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들, 궁금하셨던 점들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조금 관심을 가지셨구나 라고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제 다음 기일을 한 번 더 잡았는데, 그 기일에서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글쎄 판사님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그때 생각하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판사님이 바뀌어, 그러니까 전혀 이 사건을 처음 보는 판사님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문이 이제 전부 기각한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주문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 주저앉 쓰러질 뻔했는데. 네, 지금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 항소심을 맡으시고 이러면 제발 좋은 재판부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판결문 보면은 이 여성들이 자의로 이런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점들을 이제 쭉 전제로 깔고 가요. 뭐 경찰 조사한 것도 위법하지 않고 영장주의 위반도 아니고, 저희가 굉장히 법리적으로 많이 이제 주장을 했던 게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뭐라고 썼냐면, 딱 세 줄 썼네요. 네, 영장주의 위반이 왜 영장주의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법리적인 논증이 없어요. 특별반에 관련한 부분 있잖아요. 업주에 관련한 부분. 거기서도 원고들에 대한 특별면회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대요. 동의를 했겠냐고요. 업주가 자기를 면회온 거를 이제 알았더라면 동의를 했겠냐고요.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서, 특별면회 자리에서 그 변호사한테 그리고 업주한테 계속 종용을 당했어요. 야, 합의하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성매매 혐의로 이 여성들도 어차피 수사받고 있었고, 그 외국인 보호소 안에서 이 특별면회는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충분히 중단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라는 이게 제 말을, 제 진술을 듣기는 한 것인지, 저희의 서면을 보시긴 한 것인지. 네. 근데 막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 이러면 되게 네. 재판하실 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왜냐면 판사님이 이미 피고만 보고 이렇게 말을 듣고 계세요. 피고한테만 질문을 하고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고, 판사님 저 좀 봐주세요. 아무리 텔레파시를 보여도 저쪽은 아예 쳐다보지 않으시고 궁금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 사건을 진행하시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그쵸. 지금까지 잘 보셨나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혹은 저희의 나눈 전 대화들에 공감이 된다 하면은 이제 좋아요와 이제 구독하기도, 후원도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